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하고 금은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조정장세, 하향세로 지금 접어들었고, 암호화폐 장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덱스 지수 같이 이게 다우존스하고 비트코인 인덱스 지수를 똑같이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노만트레이더닷컴이라고도 이 사람들도 이제 진짜 전문가들인데 인덱스 지수로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부터 2월 15일부터 이게 커플링으로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제 영상에서 이제 드리는데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온라인 마켓이 창궐하고 플랫폼 경제가 막 상승하는 어떤 그런 게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통적인 어떤 모든 산업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하향 추세를 많이 꺾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거를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완전하게 회복 안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현재까지는 커플링 장세로 이제 실물 경제하고 동조화돼서 암호화폐 장세가 움직이지만, 일정 시간이 분명히 지나면 분명히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면서 향후에 이제 10년간에 걸쳐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나 지금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영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도이치뱅크 예측 자료예요. 도이치뱅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거 자료를 이제 뽑아낸 건데, GDP 그로스, 그러니까 GDP 상승률에 관해서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어떤 주식시장이나 현물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1쿼터, 2쿼터, 특히나 이제 2쿼터가 아직 끝나진 않았죠. 2쿼터가 끝나려면 5월달 말까지가 딱 그거거든요. 2쿼터거든요. 근데 2쿼터 들어서는 마이너스 10.5%까지 까질 확률이 있다. 그리고 3쿼터 들어서는 약간의 회복. 근데 마이너스 0.7%, 4쿼터 들어서 그나마 0.8% 정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실물 경제 같은 경우 거의 별 볼 일 없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거는 독일 같은 경우, 유럽에서 이제 알아주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더 안 좋아요. 얘네는 지금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가는데 하반기 들어서 회복되는 거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르다. 근데 단연 돋보이는 거는 지금 보면 중국은 1쿼터에 마이너스 11.5, 근데 2쿼터부터 조금 완연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대한 상승폭이 있는 건 아닌데, 그나마 다른 나라 실물 경제 시장보다는 좀 낫다고 이제 도이치뱅크 측에서 예측을 하고, S&P 500 지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한 걸 보면 1쿼터에는 2200, 2쿼터에는 205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50이면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위기의 피크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3쿼터부터는 2500, 그리고 4쿼터에는 S&P 500 지수가 2950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누가 데이터를 딱 만든 건데 2014년부터 2020년 1쿼터까지의 자료를 이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하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2쿼터 돼서는, 그러니까 1, 2, 3, 4, 5, 6월 달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가 있었다. 2018년만 빼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있었다. 고로 2쿼터부터는 암호자산 시장이 좀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예측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이 데이터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 지표를 볼 수 있는 건데, 크립토 마이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사람이 차트 그리는 거를 많이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향후에 비트코인이 숏으로 갈 것 같니?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물어보니까 불리시로 갈 것 같다, 상승장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33%, 그리고 하락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47%로 과반수 이상이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자, 얘가 중립인 입장이 20%. 저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긴 하지만 좀 약간 중립에 가까운 저는 경향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좀 하락을 좀 약간 기다리고 있는 편이 아닐까. 또 누가 알겠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개인들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각자 판단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단계적 시행. 자, 여러분들 아마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자제분들도 이미 아실 텐데, 저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 학습이 만약에 지금 이게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보편화되면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변할까,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뭐 5G망이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게 자리 잡은 건 아니거든요. 2020년 말기나 돼야 5G가 완전히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세상이 지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에 머물러 있고 온라인 학습이 성행하게 되면 결국엔 5G의 어떤 필요성이 증대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5G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G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블록체인이나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동시에 이제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피해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전염병이 막 이렇게 극심해지고 막 이렇게 창궐하면서 신천지 교회인가? 거기는 저도 좀 보기에 이상하게 저는 봤거든요. 보기 좀 이상할 정도로. 근데 그 교회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폐쇄하라는 어떤 그 정부의 지금 지령이 있는데 권고안을 따르는 데도 있고 따르지 않는 데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지금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종교들이 저는 다 사그러들고 좀 약간 점진적으로 쇠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올해 6월 달에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게 6월 달에 진짜 강행이 될지 아니면 이게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인 종교들이 쇠퇴되는 지금 과정에서 세계 종교 연합에서 뭐를 뜻할까? 이게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경제 위기를 틈타서 단일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점진적으로 단일화폐 쪽으로 가는 어떤 일련의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 그 플랜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사회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원화된 단일 정치 집단이 뭐 향후 이제 10년 후에가 됐든 뭐 20년 후가 됐든 분명히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분명히 탄생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의 중간에 매개 수단이 되는 거는 경제 위기.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된 게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올해 뭐 종식되거나 끝나진 않고 되게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계속 성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일시적으로 도래했다, 사그러들었다, 뭐 기상이변이 났다, 뭐 아니면 지진이 났다, 막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도래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플랜들이 하나하나 이제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암호자산 시장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에 뭐 바이낸스부터 해가지고 바이낸스는 한국 진출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낸스가 와지어 X라고 하는 이 인도 거래소도 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인도의 대표 거래소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은 지 되게 오래됐었는데 여기 보면 디파짓하고 위드드로우를 이제 실시할 거다. 전면적으로 이제 오픈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겠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거래소들은 이렇게 움직인다. 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암호자산 마켓을 런칭을 시킨다.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재작년에도 아마 바이낸스가 한국에 어느 시점 되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장세는 아직까지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다시 원래 자리대로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뭐 희망회로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온 세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저기 보면 바이낸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에는 이제 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디파짓 하거나 4일 날부터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9일 날부터는 인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거래소를 만약에 내가 새롭게 뭔가 새로 등록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4대 거래소 위에도 저라면 바이낸스를 저는 사용하겠어요. 예. 저 같으면 이왕이면은 약간 좀 인지도 있는데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중요한 게 시세가 지금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지어 X나 바이낸스 마찬가지, 그리고 KEX, 뭐 후오비나 뭐 업비트, 빗썸, 코빗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거래소들의 많은 자본들이 지금 투자돼가지고 대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은 후원을 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 밑빠진 물붓기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완성돼서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미국 전역에 퍼지기 전에 텍사스 경제를 삼키려는 전염병, 미국에서는 뉴욕시에 이제 전면적으로 몰려 있었는데 그게 확산돼가지고 지금 보면 텍사스까지 지금 넘어갔대요. 지금 뉴욕에서 JP모건 체이스가 텍사스로 옮겨갔는데 텍사스까지 확진됐다. 거의 다 이제 계속해서 전염병이 미국엔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FED에서 PMI 어떤 그 지수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되게 안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전염병 이후에 미국 경제에 황량한 그림을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달라스 FED가 월별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PMI 지수 3월 최저치를 기록하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전염병, 생산, 신규 주문 및 생산 능력 활용 급락으로 미국 제조 손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V자형 복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미국 경제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V자형 패턴보다는 완연한 어떤 U자형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 제조의 미래, 전염병이 텍사스의 제조 산업에 혼란을 초래하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트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말부터 해가지고 쭉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져서 PMI 지수가 마이너스 70%에 육박해요. 그 50%를 넘어가면 호황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마이너스 50을 넘어서 70을 지금 찍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되게 인지도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국 경제가 전염병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무엇이든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맥킨지 컨설팅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얘네는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많이 진행하고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는 데거든요. 저도 그래서 향후에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 자, 다우존스 선물 지수가 이제 지금 보면 뭔가를 속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페이크다, 어떤 불마켓이 페이크다, 그래서 이게 데드컷 바운스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 상황도 이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맥도날드, 보잉, 그리고 AT&T사, 노드스트롬,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는 모두 자사의 환매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장세가 조금 더 오래 갈 거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랠리는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자와 함께 최고점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폭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3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건은 이미 기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제가 끝나기 전에 총 4,7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구의 32%이며 그 나라를 대공황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치죠. 만약에 전체 인구의 33%가 실제로 실업자가 된다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향후에 10년간에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아마 우리 삶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바운스는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잠깐 동안 이렇게 반등하는 게 수명이 짧다.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중국의 회복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피하지는 못한다. 어쨌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결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상품에 대한 국제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나머지 지역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흔들리면 중국인들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 중국 전염병이 다시 4월달 들어서 또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냐. 여기 뉴스에 보면은 아직까지 통계치에, 전염병 걸린 사람의 통계치에 포함 안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탈리아가 중국을 전염병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앞질렀었는데 지금 단숨에 이제 급등해서 2위까지 다시 중국이 올라갔다. 이거를 보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조금 이런 현상이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본으로의 이동을 위한 중국에게 가장 오래된 교환 거래소, 그러니까 OK코인. 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진출하고, 중국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일본 거래소는 또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진출하려고 하고, 지금 이런 거래소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암호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 인프라를 이들은 왜 깔고 투자를 계속 진행할까 라고,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OK코인 재팬의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는 회사의 기본 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정을 만들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엔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BCH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 자산을 처리를 합니다. 대표적인 코인들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비소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콜 오브 듀티 워존이라는 그런 게임을 무료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데, 이 회사도 실질적으로 되게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게임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메이커 다오라고 그래가지고 디파이랑 관련돼 있는 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어플이거든요. 그런 회사거든요. 블록체인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블록체인 게임 제휴 후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침체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면,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전염병 때문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을 거다. 실물 경제가 붕괴되고 온라인 마켓, 그리고 게임 산업이 막 이렇게 부흥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코인 시장도 분명히 화랑을 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이 사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넥슨이라는 그 회사도 코빗이라는 그 암호자산 거래소를 분명히 아직까지도 쥐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도 분명히 게임 산업하고 연관해서 수익 창출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유비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실질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실현되기 시작을 할 거고, 사장님들 눈물의 금매, 싼 값에 많이 팔렸다. 작년에 제가 소지섭이 강남에 있는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 그래서 그걸 팔렸다, 33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뉴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된다,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한 일도 생길 수 있다. 실물 경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국 1월달에서 2월달 거래량이 21% 늘었지만 평당 가격은 22.8%가 떨어졌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진이 지속될 수가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 하지만 평균 가격은 급락했다. 월세 수익을 제대로 못 올리는 건물주들이 상가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월세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또 매입을 해.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면서 다시 호전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 마켓, 그리고 비물리적인 산업이 점점 올라가면서는 분명히 스트리트에서 물리적으로 내가 대면 판매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극도로 제한적이게 상승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염병이 바꾼 산업 생태계, 자, 실제로 콘택트가 아니라 언택트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 것, IT, 주식 전성시대 온화, 수년간 확산세였던 비대면 관련 소비,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등 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오를 여력,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여기도 NC소프트 게임사죠. 중심의 주식시장 새 국면 나타날 것이라고 나오죠. 2007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국민은행이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먹어버렸고 많은 상승이 있었다면 2011년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다. 2020년부터는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 특히나 이제 게임 산업 관련해서 그런 주식, 알짜배기 주식을, 상위 클래스의 알짜배기 주식을 잘 저가에 요번 기회에 이제 향후에 돌아오는 2분기가 끝나기 전에 잘 매입을 해두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노후 생활에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암호자산 말고도 이런 주식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덥석 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미국에서 실업자가 33%나 발생할 수 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미국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뭐 비대면 판매나 온라인 마켓이 창궐하면서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뭐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국가에서는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돈을 준다 뭐 안 준다 뭐 누구는 준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받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 정도로만 지급해 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생명부지 정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직장을 잃고 뭐 어떤 뭐 장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장기 실업자가 되면 어떤 일이 사회에 많이 발생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예요. 물론 중간에 면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타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는 되게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총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무섭다는 거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배가 고른다. 그리고 기본소득만 사람들한테 준다. 근데 의료에 관해서는 되게 허접하다. 미국의 의료체제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총 한 자루 갖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총기 규제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게 올해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주변에 있는 이웃이 갑자기 날강도가 돼서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데서 갑자기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항상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물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지면 뭐 지금 보면 보안 산업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에 증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범죄율이 올라가니까.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S1 실적 추이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앞으로 범죄율이 더 올라가면 S1이나 이런 보안업체, 뭐 경호산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편화되고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하는데 한번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84%, 마이너스 0.95%, 마이너스 1.60%, S&P 500 지수는 2584, 아까 도이치뱅크에서 예상한 게 3분기까지, 2분기까지 2050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2584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오일 가격은 다시 마이너스 1.42% 떨어져가지고 20달러 19센트로 마감을 했고, 골드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좀 짙어가지고 1572달러, 그리고 실버 가격 같은 경우는 13달러 95센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차라리 내가 만약에 안전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많이 거둘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은보다는 제가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향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금은 투자 진행한 지 15년이 넘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 확률이 아마 높을 거예요. 자, 지금도 보시면 계속해서 금은 가격은 눌려있죠. 그래서 어쨌건 분명히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은 분명히 결론이 날 거고, 설상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대한 상승 흐름이 분명히 몇 년간에 걸쳐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나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